다 했어? 네. 벡터 해체. 일단 내가 프린트를 좀 걸어놔서 좀 이따가 이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거의 뭐 시체인데? 봅시다. 사실 가짜로 아팠으면 좋겠는데 진짜 지금은 좀 괜찮긴 한데 어쨌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벡터라는 걸 하는데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긴 해. 혹시 벡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 이전에 그러니까 수업에서 그러니까 물리든지 이런 곳에서 그 스칼라랑 비교하는 거 들어봤어? 네. 그러니까 스칼라는 이제 크기만 가지는 양을 이제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을 이제 벡터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힘을 이야기하거나 속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바람의 어떤에 대해서도 방향이랑 크기를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크기만 가지는 건 워낙 많지. 이상하네. 어쨌든 크기만 가지는 거는 이제 뭐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등등등이 있겠지.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크기와 방향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제 이렇게 그 화살표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방향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이제 우리가 벡터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 선분의 길이를 길고 짧게 함으로써 이제 크기를 나타낼 수 있겠지. 우리가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이제 시점이라고 하고 시점 얘를 이제 종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의 이름을 선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혹은 한 문자로 간단히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제 A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걸 가리켜서 이제 방향이 있는 선분이라는 뜻으로 유향 선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지? 크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기는 선분의 길이로 표현할 거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절대값을 씌워서 크기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A 벡터니까 스몰 A 벡터로 표현하기는 하니까 이제 스몰 A 벡터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딜레이가 계속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크기를 이야기하게 되면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가리켜서 특별히 이제 단위 벡터라고 불러. 얘를 이제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단위 벡터.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용어를 세팅하는 단계에 영벡터는 걸 또 정의할 거거든. 영벡터는 따로 이제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영벡터라고 해요. 기호로는 이제 영벡터라고 쓰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A의 벡터라든지 B 벡터라든지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시점과 종점의 같은 벡터들을 영벡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일이 몇 번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집합이라든지 함수라든지, 물론 이제 함수는 새롭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복소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확장에 조금 더 가깝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집합이 뭐다, 약간 정리하는 부분이야.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할 게 뭐냐면, 두 번째 이제 등호의 사용, 어떤 두 대상이 같다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야기를 할 거고, 세 번째 이제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할 거야. 연산, 이제 집합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연산을 정리하고, 함수는 조금 애매해. 함수는 사실 기본 연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걸 손대지 않고 러프하게 넘어가는 편이 있거든. 복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칙 연산을 정리했어. 부소수끼리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를 어떻게 할 건지 다 정했단 말이야.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정리하게 되면 연산 법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산 법칙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 보통 이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이거는 벡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쌤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벡터가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어떤 양이고, 그걸로 표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거다는 걸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용어나 약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차례냐면 등호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벡터가 같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벡터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몇 개라고? 두 개라고. 길이랑 크기. 그러면 바보잖아. 방향과 크기. 방향과 크기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 같으면 두 개 다 같다고 이야기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크기랑 방향이 같다. 그러면 이게 근데 학생들한테 약간 마음이 불편한가 봐. 이런 벡터가 하나 주어져 있고, 이런 벡터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랬거든. 크기랑 방향이 같게. 같아 보여? 그래. 어쨌든 저 두 벡터는 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치 때문에 그래. 그 위치가 다른데 같으냐? 근데 어차피 벡터를 나타내는 정보가 누구라고? 두 개 크기랑 방향이야. 그럼 저 둘이 같으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 않았지. 그럼 내가 이제 분필 두 개를 들고, 분필 두 개가 같다라고 하니까 빨간 분필 없나? 이 분필 두 개를 들고 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같지 않잖아, 맞지? 누가 봐도 같지 않단 말이야. 근데 얘가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그 맞는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대상들을 보면 충분한 거거든. 마찬가지로 벡터도 위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길이랑 방향만 같으면 우리는 두 벡터 같다고 이야기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벡터의 이 시점들과 종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 시점끼리 연결하고 이 종점끼리 연결하게 되면 두 벡터 같으면 뭐가 만들어져?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거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자. 그럼 내가 이제 AB 벡터랑 같은 벡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물론 AB 벡터도 같지만 이거 말고 이제 이 벡터도 이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될 거고, 이 벡터와 이 벡터도 이 벡터도 같은 벡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지? 이걸 그립시다. 약간 실패. 나름 정육각형을 그리려고 했는데 약간 실패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A, B, C, D, E, F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를 O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 B 벡터랑 같은 벡터를 찾아봅시다. 뭐가 있어? OC. OC?
또 ED ED 또 F F 이렇게 되겠지. 요 벡터들은 서로 같은 벡터. 그리고 이제 AB 벡터랑 크게 같은 벡터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다 맞지? 방향이 같은 벡터를 이야기하면 몇 개쯤 될까? 방향이 같은 벡터. 여기다가 하나 정도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FC 벡터 맞지? 방향 같으니까 맞지? 물론 이제 중간에 끊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건 이야기 좀 합시다. 꼭지점, 그러니까 점의 이름이 주어진 걸 가지고 시점을 좀 잡자 이런 얘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같다를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역벡터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거든. 역벡터는 이제 크기는 같은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가리켜서 우리가 역벡터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정육각형 그림에서 AB 벡터랑 역벡터가 누가 있어? 역벡터. OF 역벡터는 의 역벡터는 많잖아 맞지? 역벡터는 B의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CO 벡터가 있고 OF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DE 벡터가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이 역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마이너스 AB 벡터라고 표현하기도 할 거야.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고 역벡터라고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 B의 벡터랑 마이너스 AB 벡터는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점의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역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저기 거기 몇 쪽이냐? 146쪽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146쪽. 다들 잘 풀려? 오케이.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몇 쪽이냐? 그 다음 쪽 147쪽 1번 봅시다. 자, 1번 보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는데 N이랑 뭐 거의 똑같다 맞지? 근데 일단 봅시다. 첫 번째 D와 서로 같은 벡터. DE와 서로 같은 벡터는 몇 개 있어? CO, OF, B에 이렇게 있겠다 맞지? 그다음 BC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아까 한 거랑 똑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BC 벡터의 크기가 얼마? 그냥 1인 거죠 맞지? 그다음에 AE 벡터의 크기는 요 벡터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 요 벡터. 지금 그림상 여기잖아 맞지?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지? 이게 정육각형이잖아 맞지? 그래서 높이 그냥 2배 하면 되거든. 우리 높이 공식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곱하기 1이니까 이거 2배 하면 루트 3이 되겠다 맞지? 괜찮지? 오케이. 우리 짧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오, 296번에 AF 벡터의 크기 어떻게 구하지? AF 벡터 크기. 이 질문이 있니 지금? 쌤이 정삼각형을 잘 그리지 못해서 보고 그래도 못 그리더라고. 자, 이거 또 이상하게 그렸군요. 어쨌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래. 어떻게 구하지? 그냥 높이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항상 그 공간 도형을 다룰 때 어쨌든 기본 아이디어 사실 이거는 벡터 문제가 아니고 공간 도형 문제잖아,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삐꼰데 여기가 정확히 가운데 점인 거지.
요 길이가 지금 한 곳의 길이 얼마야? 2고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 2루트 2가 되겠다, 맞지?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가 될 거고 루트 2의 2배가 되면 근데 오 신기 이 길이나 이 길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맞지? 같은 마주보는 꼭지점 사이 거리니까 어차피 다 똑같아야 되잖아, 맞지? 정팔면처럼 이거 쌤도 신기했네.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또 벡터를 간만에 수업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할지를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용만 정리했고. 예.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벡터의 이제 연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는 총 4가지 연산을 공부할 거거든. 그 중에서 지금은 이제 덧셈과 뺄셈을 할 겁니다. 덧셈을 이제 그러니까 정의를 사실 이제 삼각형법이 정의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평행삼각도 둘 다 많이 쓰는데 일단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C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AB 벡터와 BC 벡터의 벡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거거든. 이렇게. 저 노란색 벡터를 AB 벡터와 BC 벡터의 합 벡터로 정리할 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는 점의 이동이나 이걸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삼각형법으로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점이 여기 있던 점이 이제 여기를 거쳐 여기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A에서 C로 가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는 편이거든.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이제 삼각형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벡터 하나 그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놓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요 점을 가리켜서 제4꼭지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 네 번째 꼭지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저걸 만들어서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이 벡터를, 그러니까 이 노란색 벡터를 AB 벡터와 AC 벡터의 합 벡터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합 벡터가 됩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힘의 합력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편하더라. 우리가 이제 A라는 점에 물체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게 되면 결국은 이제 힘이 이제 이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향하는 힘과 이쪽으로 향하는 힘 중에 일부는 이제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고 결국은 이렇게만 작용한다는 느낌으로 사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정리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정리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아니 이건 또 다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단은 이제 쌤이 지금 그 설명의 아이디어들은 기억나는데 그 논리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중간 과정이 사실 기억이 좀 잘 나지 않습니다. 뭐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쌤이 이걸 설명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설명을 했었냐면 이제 내가 개미 한 마리를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개미가 이제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로 간다. 그러니까 개미를 이제 점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제 결국 개미가 A에서 C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 뭐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힘의 함정은 사실 그냥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긴 해야 되거든. 근데 얘를 억지로 쌤이 설명을 좀 해보면 근데 이것도 결국은 더 쌤이 작용이 되어서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분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을 그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이렇게 수직을 그리게 되면 결국은 이 힘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의 힘과 이쪽으로 가는 방향의 힘으로 쪼갤 수 있어. 같은 방식으로 이 힘도 이쪽으로 가는 힘과 이쪽으로 가는 힘도 쪼갤 수 있어. 근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이제 같게 그려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상쇄되어서 결국은 이제 남게 되는 게 이제 이 흰색 요 벡터에서 이쪽으로 가는 힘과 그 다음에 요 벡터에서 이쪽으로 가는 힘 이 두 개가 더해진 벡터가 사실 이제 AD 벡터가 되는 합력으로 작용하더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사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이제 저렇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머리 아파. 아 그래? 너도 그런 거 감기 아침부터 괜찮아. 나한테 얼마나? 아니. 여튼 이번 쌤 진짜 정말 많이 아파서 여튼 봅시다. 하이리도 뭐 아니야? 그건 괜찮아? 일단 봅시다.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정리한다고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 삼각형법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벡터 중에 한 벡터의 시점과 다른 한 벡터의 종점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벡터의 격셈을 구하는 거지.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야 되는 게 이게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 같다는 말이 위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무슨 뭐로 표현을 하냐면 평행이동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 그건 언제나 괜찮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위치 정보를 집어넣을 거거든.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일관성 있게 풀 수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크기랑 방향이 같다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주어지겠지. 어떤 벡터가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고 이렇게 생긴 벡터가 하나 있는 거야. 이 벡터 두 개를 더하래. 여기를 스몰 a 벡터라고 하고 여기를 스몰 b 벡터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삼각형법을 쓰고 싶어. 그러면 한 벡터, 두 벡터 중에 한 벡터를 이동할 때 이 벡터의 시점과 이 벡터의 종점을 일치하게 이동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이 벡터랑 같은 벡터가 이렇게 그려서 이게 한 벡터가 되겠지. 오케이. 두 번째로 요렇게 요거는 뭘 하라는 얘기야? 요거는 시점과 시점을 일치시키라는 얘기야. 시점과 시점을 일치시키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 이를테면 이렇게 있었던 벡터가 있었다면 그 벡터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이 제4꼭지점과 이 친구를 연결한 벡터가 두 벡터의 합벡터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동해서 하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게 쌤이 지금 그 설명의 논리는 좀 까먹었는데 이 개미가 매우 중요하거든. 중요한 친구. 그러니까 개미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그 이미지를 좀 가져줘. 내가 이거를 이어가는 논리를 까먹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벡터를 정리할 때 저렇게 보게 되면 편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고. 다시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럼 2A 벡터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정리하지 않았거든 실수를. 그럼 그냥 이렇게 그리면 2A 벡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어쩌면 길이 2배 되게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연결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뭐 해? 2등분 하잖아. 그냥 2등분 하거든.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아져.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내가 이 점을 M이라고 잡게 되면 요 두 벡터 합 벡터는
2am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여기를 D라고 하게 되면 이 두 벡터 합 벡터는 중점의 2배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중점 2배. 이게 왜 좋으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얘가 공중에 떠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지? 문제에서 A점, B점, C점은 정보가 제공이 될 거야. 그럼 D점은 내가 공중에 떠 있는 점을 잡아야 되거든. 근데 만약 C라는 점이 이동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저 D점을 잡는 게 매우 불편해져. 근데 요 M점은 어디에 존재해? 이 B점과 C점의 중점에 항상 정의가 돼버린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위치를 픽스하기 훨씬 더 쉬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EAM 벡터로 접근하는 것들이 꽤 중요하게 쓰일 수 있어. 괜찮니?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연산 법칙을 하는데 연산 법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분배 법칙은 다른 연산이 있을 때 이제 쓰는 거라서 지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교환 법칙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나, B 벡터 더하기 A 벡터를 하나. 이거는 사실 당연히 맞겠지. 왜냐하면 사실 그냥 여기서 봐도 내가 B 벡터를 이렇게 옮겨둬. B 벡터를 이렇게 옮겼다고 치자. 이렇게 옮겼다고 치자.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즉 B 벡터 더하기 A 벡터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 벡터랑 요 벡터랑 어때? 같잖아. 이렇게 크기랑 방향이 같은 벡터라고. 그래서 이걸 먼저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벡터랑 이걸 먼저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벡터랑 사실은 그 결과의 벡터가 똑같다는 게 이제 교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세 개의 벡터를 더하는데 근데 결합 순서와 관계없다는 얘기고 저거는 그냥 적당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걸 내가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먼저 하고 C 벡터로 가나 A 벡터를 먼저 하고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한 번에 가나 결국은 합 벡터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합 벡터가 이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되는 거지. 당연히 결합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오 다은아. 오 다은이 안 느꼈어. 원래 안 느꼈었어? 시력 연주 맞췄어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저게 이제 그 뭐지? 결합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A 벡터랑 0 벡터랑 더하게 되면 당연히 A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벡터랑 역 벡터랑 더하면 이제 0 벡터가 되겠지. 이거는 뭐 크게 문제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셀션도 바로 정리를 해버립시다. 우리가 A 벡터와 어떤 벡터, 역 벡터를 더하는 것을 A 벡터 빼기 B 벡터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가 여기 A, B, C라고 하죠. 그럼 AB 벡터 빼기 AC 벡터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으냐? 얘를 이제 AB 벡터 더하기 CA 벡터 이렇게 바꿔서도 괜찮다는 게 지금의 이야기잖아, 맞지? 그러면 CA 벡터가 무슨 벡터야? 이 벡터잖아. 그러나 AB 벡터는 이 벡터잖아. 그럼 둘이 더하려면 어떻게 해? 지금 이 CA 벡터의 종점과 AB 벡터의 시점이 일치되었으니까 이렇게 더한 게 두 벡터의 합격 타임이 맞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된 거야? CB 벡터가 된 거야. 괜찮아? 근데 매번 저렇게 판단하는 게 좀 귀찮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벡터 뺄셈을 할 때 지금처럼 시점이 같게 만든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걸 우리가 이 벡터의 뺄셈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기억을 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AB 벡터 빼기 뭐 AD 벡터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냥 D에서 B를 빼자. 그럼 DB 벡터에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괜찮니? 저런 식으로 그냥 하면 이제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그 여기서 보게 되면 이 B랑 같으면 이렇게 하나 합쳐지는 이렇게 압축되는 느낌이 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항상 등식을 이야기할 때 좌에서 우로 고치는 것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에서 좌로 고치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벡터의 분해라고 할 거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매우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덧셈을 이용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떤 AB 벡터가 주어져 있어. 내가 얘를 AB 벡터 더하기 혹은 L을 찢을 수 있다는 얘기, 혹은 AC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찢을 수 있다는 얘기. 요것만 작게 만들어주면 마음대로 찢을 수 있다는 얘기. 안 적었어. 그래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지. 여튼 두 번째는 뭐냐면 L셈을 이용해서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AB 벡터를 아까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니까 얘를 OB 빼기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니? 그럼 얘를 다시 보면 마이너스 1 벡터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지? AC 벡터라고 쓸 수 있지.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거랑 또 어때? 또 같지 않지? 그러니까 덧셈을 이용한 분해나 뺄셈을 이용한 분해나 사실은 논리적으로 똑같은데 이제 내가 시야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편의성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덧셈을 이용한 분해, 뺄셈을 이용한 분해 둘 다 이제 이해를 해두면 좋겠어. 괜찮지? 석재 혹시 질문 있니? 정리라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150쪽 좀 풀어보십시오. 삼각형법을 쓸 건지 평행사변형법을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삼각형법을 쓸 거면 한 벡터의 시점과 다른 한 벡터의 중점을 연결하는 거고, 평행사변형법을 쓰려면 두 벡터의 시점을 같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하고 평행사변형을 그리거나 삼각형을 그리거나 하는 겁니다. 다 있어 벌써?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거꾸로 종점에서 종점으로. 그러니까 시점을 일치시키거나 한 벡터의 종점과 다른 한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삼각형 따라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A 벡터를 여기다 갖다 줘. 좀 더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케미컬 카이트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응? 화살표 따라가. 응, 그렇게. 그럼 결국 케미가 어떻게 갔어? 아니지. 케미가 어디 출발했어? 거기서 어디 도착했어? 그 다음 어디야? 거기 도착했어. 거기로 화살표 쏘는 거야. 아, 똑같아.
출발해서 도착으로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A 벡터 빼기 B 벡터잖아, 맞지? A 벡터만큼 갔다가 B 벡터만큼 되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더해줘야 돼. 요 역벡터를 더해줘야 돼. 해결했어? 이렇게 쏜다 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 벡터의 뺄셈을 할 때는 일단 시점을 같게 만들고 그 다음 빼는 벡터에서 아니 뭐지? 이렇게 되는 구조를 하니까 이 친구의 종점에서 이 친구의 종점으로 화살표를 쏜다. 그러니까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하나 넣었지. 그러면 이 친구 종점에서 저 친구 종점에 이렇게 화살표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 A를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똑같이 그려야 돼. 크기랑 방향은 같게 그려야 돼. 근데 그러면 크기는 같을지 몰라도 방향이 다르잖아. 맞지? 방향도 같게 그래. 칸이 모자라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칸이 모자라. 아니, 여기 딱 그리면 되네 이렇게. 이렇게요? 응. 아, 크기랑 방향이 다 똑같이 그려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B에서 A에서 이거 끝나니까 이렇게. 그치. B 벡터 중점에서 A 벡터 중점으로 화살표 쏘는 거. 아니 이렇게 평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냥 이 마이너스 B 벡터 있잖아. 걔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간 거에다가 더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 벡터를 여기다 그리고 B 벡터를 밑에다 그려서 쭉 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실제로 뺄셈이라는 건 역 벡터의 더 센 거와 똑같거든. 그게 애초에 정리라서. 그러면 저 B 벡터의 역 벡터는 뭐야? 저거랑 똑같은데 방향만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둘이 다 하면 돼. 얘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림을 어디다 그려? 한 번에 찍고. 못 그리게 돼 있네. 이거 이게 돼. 그렇지. 그래서 크게 쭉 그려. 몇 칸이? 처음 A 벡터는 몇 칸이? 한 두 칸 가. B 벡터는 몇 칸이? 칸. 다섯 칸 가. 그럼 그렇게 꼭 넣어가야 돼. 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진짜 잘못 쓴 거예요. 안 넘어가요. 너 안 넘어갈 것 같았어. 안 넘어가? 너 안 넘어갈 것 같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외우는 거거든.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AB 벡터 빼기 AC 벡터 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는 뭐랑 같다고? 역 벡터에 다 쓴 거 같아. 그래서 AB 더하기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CAAB니까 뭐가 돼? CB 벡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저걸 외우는 거야. 아, 화살표 그림은 저렇게 그려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저걸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AB 벡터에서 이제 CA 벡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AC 벡터는 사실은 CA 벡터랑 똑같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E 벡터와 E 벡터에 뭘 하라는 얘기야? 덧셈을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에 도착해? 이렇게 방향이 맞잖아, 맞지?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벡터가 주어지면 이 벡터, 이 벡터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벡터거든. 이 벡터가 되니까 이 벡터랑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쓰라는 괜찮아? 근데 이거 근데 뺄 때 뒤에가 똑같은 거죠? 응? 뒤에가 똑같으면 그 뭐지? 역벡터에서 시점을 바꿔 더하기 BC 벡터.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응?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따가 이야기할게.